자, 인체 방어작용은 크게 인체 방어작용. 방어 시스템은 1차 방어랑 2차 방어로 나뉘어져. 1차, 2차. 그러니까 생물은 특히나 어학이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그냥 비슷비슷한 개념으로 얘를 이 단어로도 명명하지만 또 다른 단어로도 명명해서 이렇게도 명명하다 보니까 얘네들을 1차와 2차 방어라고 나누기도 하고요. 1차 방어를 다른 말로 내가 타고 태어나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타고 태어난 거. 오케이? 그리고 내 몸의 여러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갖게 획득된 형태의 방어를 우린 2차 방어라고 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얘의 특징에 의해서 1차 방어가 일어나는 전체적인 특징에 의해서 얘를 비특이적 방어라고도 표현해요. 생물에서 특이적이다라고 하는 형태는 희한하게 생겼네 이게 아니야. 오케이? 희한하게 생겼네, 우린 너 특이하다, 유니크하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특이가 아니라 자, 특정 무언가를 특정한 아이를 지정한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A라고 하는 형태, B라는 형태, 그지? 그러니까 나만의 고유한 형태를 하나하나를 아이덴티티를 부여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특이라는 거고, 그지? 그 비특이라는 건 얘가 A라는 항원인지 B라는 항원인지 C라는 항원인지를 특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B, 아니 B. 오케이? 그러니까 내 몸의 것이 아닌 뭐 A든 B든 C든 다 브로드하게 얘네들에 대해서 다 면역 반응이 들어가는 게 그게 비특이적 방어. 오케이? 자, 얘가 비특이적 방어라면 얘는 특이적 방어야. 넌 A구나. 넌 B구나. 넌 C구나. 넌 항원 C구나. 항원 C에 적절한. 항원 A에 적절한. 특정 항원에 대항하여서 뭔가 그 특정한 병원체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방어가 특이적 방어. 그래서 이 특이적 방어를 얘의 특정한 특징으로 인해서 얘를 또 다른 형태로 뭐라고 하느냐? 항원은 병원체야. 병원체. 특정 병원체에 대항한 우리의 아군. 그치? 얘는 적군이야. 이 적군에 대항한 그것 인식할 수 있는, 걔만을 인식할 수 있는 특정 우리의 병원균이 있어. 아니, 우리의 아군이 있어. 얘는 적군, 얘는 아군. 항원, 항체 반응을 우린 다른 말로 2차 방어라고 해. 오케이? 그래서 하나를 명명해 줄 때 이 특징별로 비슷비슷한 어떤 카테고리를 묶어서 이야기해주는 반응도 있기 때문에 방어항체 반응이라고도 하고 2차 방어를 어떻게 보면 2차 방어의 일부를, 그 다음에 특이적 방어라고 하고 후천적 방어라고도 하더라. 그리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1차 방어의 어떤 과정들에 의해서 이 2차 방어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1차 방어 없이 2차 방어가 활성화될 수는 없어요. 오케이? 1차 방어에서 2차 방어가 활성화되더라. 자, 그렇다면 1차 방어를 먼저 보고, 그죠? 2차 방어의 스페시픽한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2차 방어에 해당하는 항원 항체 반응하고 비슷비슷한 형태로 나타나지는 게 ABO식 혈액형 판정입니다. 그러니 얘를 잘 인지를 하시면 좋겠죠? 오케이? 자, 2차 방어에 해당하는 항원 항체 반응과 유사한 형태들이 ABO식 혈액형 판정이더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일단 1차 방어. 자, 여기 하나만 갖자. 1차 방어, 비특이적 방어. 내가 엄마 몸속에서 내가 갖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진 형태들의 특징. 피부, 그죠? 우리 언니는 피부값이 좀 두꺼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우리 엄마 말로는 나는 좀 닭살이야. 약간 얇어. 예민해, 피부가. 근데 또 안 그런 친구들도 있죠. 되게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피부가 두껍다는 표현이 되게 중의적으로 되게 뭔가를 많이 표현하지만 많이 함축적으로 갖고 있지만 그냥 여성적으로 따지자면 뭐 그 썽도 빨리 안 나는 것 같고 썽이 나도 금방 아무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표현하는데 피부가 있기 때문에 1차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만약 없었다면, 그지? 그런 표피와 진피층이 없었다면 이 깊숙이 존재하는 살아있는 세포들이 그냥 그대로 노출될 거고 혈관들도 그대로 노출될 거고 신경계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균에 의해서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균에 의해서 많이 이제 공격을 받겠죠. 피부뿐만 아니라 점액질, 그죠? 점액들, 우리의 그 눈에 포함되어 있는 액체나, 그죠? 눈이나 땀, 네, 뭐 여기 일부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라이소자임이 있어요. 여러분 책에 보면 라이소자임이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이 라이소자임은 천연 항생제예요. 여러분 책 어디 있냐? 81쪽 위쪽에 보니까 피부와 점막의 1차 방어벽을 형성하더라. 피부에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하는데 땀이나 눈물에 라이소자임이 있어요. 라이소자임 동그라미 쳐봐. 라이소자임. 그 라이소자임은 세균의 침입을 막고, 그죠? 피지에서 산성물질을 분비해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한다라고 써져 있죠.
오케이. 라이소자임. 자, 라이소자임이 전에 얘기했던 천연항생제 세균의 세포벽을 공격한 천연항생제입니다.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액체들, 여러분이 건조할수록 저런 점액질이 되게 충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점액질이 많이 없게 되면, 여러분이 건조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깊숙이로 더 쉽게 들어올 수 있겠죠. 피부나 점액들 분비에 의해서 일단 1차 방어성을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 자, 염증 반응이랑 간단하게 얘기하면 염증 반응과 식균작용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이 식균작용은 중학교 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백혈구의 식균작용. 그죠? 백혈구. 이 식균작용에 대해서도 좀 할 말이 많은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혈구라고 하면, 그죠? 모양이 정해져 있진 않아. 얘가 핵을 갖고 있고, 그죠? 세포니까. 그리고 여기 안에 또 뭐도 포함되어 있어? 뭐 이렇게 식포와 같은, 그죠? 여러 가지 가수분해 효소를 담아두고 있는 주머니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뭐 병원체가 있어. 그러면 부정형으로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자신의 세포막이 이렇게 확장돼. 이렇게 확장돼. 이렇게 확장돼서 얘를 이렇게 감싸. 이렇게 감싸. 감싸서 이 막에 쌓여진 채로 병원체를 갖고 들어와. 오케이? 그리고 자신의 식포도 이렇게 다가가. 네, 그래서 똑같은 막이고 똑같은 세포막이니까 막과 막의 융합으로 여기 있던 가수분해 효소들이 막 나와서 얘를 조작을 제거를 시킨다. 이게 식균작용이죠. 그리고 이 균들이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저기 있든 어디 있든 상관없이 모양이 그때그때 바뀌어서 가짜 팔을 이렇게 길어지게끔 해서 잡아들인다라고 해서 위조운동을 하기도 한다라고 표현해요. 그죠? 근데 백혈구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염색되는지에 따라서 호중성 백혈구, 호산성 백혈구, 호염기성 백혈구 이렇게로 여러 종류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균들이 들어왔느냐, 세균이 주로 들어왔느냐, 아니면 기생충들이 주로 우리 몸에 감염됐느냐, 아니면 알러지 반응이냐에 따라 그 개체수가 늘어나는 정도가, 백혈구가 이제 증식하는 그 반응의 정도가 달라서 우리가 뭔가 염증 반응이 일어나 있다 싶으면 뭐예요? 피검사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종류를 혹시 학교에서 내신에서 학교 선생님이 뭐 이런 거 있어 외워도 라고 하는 그 디테일을 써가지고 학습지에 문제 배포를 시켜줬다. 그럼 여러분 내신 준비해야 되니까 그걸 외우셔야 되는 거고, 학교 선생님이 이제 전공이었던 거야. 면역학 전공. 본인의 어떤 전공이기 때문에, 주전공이기 때문에 되게 딥하게 들어가신 걸 거고, 근데 여러분 그 내신이나 수능 문제에선 얘를 구분해서 많이 나오진 않아요. 다만 무엇이 많이 나오냐면 백혈구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만 식균작용하는 게 아니라 얘와 다른 이름인데 얘네도 일종의 백혈구와 같은 패거리구나, 같은 식균작용을 해주는 애네들이구나 라고 하는 건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런 식균작용 해주는 백혈구의 또 다른 이름들로 누가 있냐? 대식세포, 대식세포 먹어서 많이 없앤다 라고 하는 대식세포들도 있을 거고요. 또 항원 제시세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백혈구들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자연 살해세포, 내추럴 킬러셀 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비문학 지문 보시면서 많이 만날 거예요. 내추럴 킬러셀 이라고 하는 자연 살해세포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염증 반응하면서 나오겠지만 비만세포도 일종의 식균작용해주는 아이들이에요. 비만세포. 그러니까 백혈구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그냥 전문적으로 분업화된 각각이 조금 추가 미션을 더 가진 채로 역할들을 수행해주는 것들이고,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오케이? 되겠어요? 오케이. 식균작용 해주는 아이들이 있더라. 대식세포도 있고 항원제세포도 있고 자연살해세포들이 이제 균이 들어왔을 때 그 균을 먹어서 그 자리에서 같이 제거를 하더라. 항원제세포는 이따가 이제 2차 방언하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얘는 먹고 그 자리에서 끝내버린 건 아니야. 먹고 그 세균을 먹고 그 자리에서 끝내버린 게 아니라, 나 이런 새끼를 먹었는데 나 방금 내가 먹은 쪼가리에서 그지? 이 특정 세균을 먹어서 안으로 잡아들였거든? 그럼 그 세균의 쪼가리 내 거 세포에는 얘가 지금 백혈구의 핵이야. 내 세포에는 가지고 있지 않은 세균이, 그 내가 먹었던 그 항원이 이런 쪼가리를 가지고 있네 라고 하는 항원을 일부 표출시켜주는 식세포가 항원제세포예요. 오케이? 항원을 일부 이런 항원이 이런 걸 갖고 있었어. 이 뭐 내 몸에 있는 가지고 있지 않은 단백질이나 뭐 이런 그 탄수화물 덩어리들인데 얘네들을 찾아 죽여야 되겠어라고 표출시켜 줍니다. 먹고 그 자리에서 그냥 없애버리는 형태가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의 기능도 되게 중요하니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81쪽에 지금 전반적인 식균작용, 식세포 작용에 대한 설명들을 했고요. 세 번째, 염증 반응에서 나왔는데, 염증 반응은 여러분이 뭐 이렇게 가시에 찔렸다거나 또는 뭐 날카로운 거, 내가 지금 거기에 이제 살이 빈줄 모르고 비었을 때 그 근처가 약간 빨개지고, 그죠? 약간 시큰거리고 아프잖아요. 그죠?
오시드를 바르기 전까지 아플 겁니다. 그런 작용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게 염증 반응인데요. 염증 반응은 일종의 여러분의 피부 밑에 누가 있냐? 피부 밑에 혈관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을 거고, 혈관. 이 사이들에 해당하는 세포들로 채워져 있겠잖아요. 그 사이에 채워져 있는 세포들 중에 이미 그러니까 모세혈관 내부에 돌아다니고 있었던 혈액을 따라서 흐르고 있는 건 적혈구나 백혈구나 혈소판들이고요. 그죠? 적혈구나 백혈구나 혈소판들이고 걔 외에 이미 고정된 피부세포 조직 사이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식균 작용해준 아이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혈관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얘네들은 백혈구들이고, 백혈구들, 그지? 얘네들을 제외한 이미 여기에 이제 기존 디폴트 값으로, 디폴트 값으로 존재하고 있는 내 어떤 균들이 들어왔을 때 바로 빨리 처치할 수 있게끔 해주는 나의 정찰병에 해당하는 백혈구들이 있는데 그들이 비만세포예요. 오케이? 고정값으로 비만세포들을 가지고 있어. 오케이? 일부의 비만세포들을. 그죠? 왜 이름이 비만이야? 뚱뚱해서 모르겠어. 한자식으로 뭐 아무튼 뭐 어디 비우, 뭐 코 빈가 아무튼 막 이렇게 하고 이랬던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통째로 그냥 외우세요. 정찰병에 해당하는 세포야. 돌아다니지 않아. 혈관을 통해서 돌아다니지 않고 어디 사이에 그 세포들 사이 틈틈이에 존재하고 있어. 오케이? 그러다 내가 가시에 찔렸어. 오케이? 그러니까 생선가시인지 아니면 장미가시인지 가시에 찔렸어. 그러면 그 가시를 통해 들어왔던 균들이 있겠지. 내 주변 그 가시에 내 몸의 세포에 없던 나머지 병원체들이 같이 침투가 된 거잖아. 그지? 가시에 찔렸을 때 그럼 세균들이 들어온 거야. 그럼 이 세균들을 최초로 이제 뭐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바로 이 여기 존재하고 있던 백혈구가 여기까지 동반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 그러면 이 비만세포가 그 세균의 일부를 먹어. 아까 같은 식균작용 먹으면서 동시에 여기 지금 비상사태가 났다. 지금 쪽수가 부족하겠다. 그지? 얘가 가시에 찔리기 전에는 세균이 안 들어왔겠잖아. 다량의 세균이 들어오는 적이 없겠잖아. 근데 세균이 이제 가시가 찔리면서 다량의 세균이 침투가 됐고 정찰병에 해당하는 얘네들이 먼저 먹으면서 신호를 보내는 거야. 지원군 요망이라는. 오케이? 비만세포만이 다른 백혈구들과 다르게 무엇을 분비시킬 수 있냐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시킬 수 있어. 이거 외워야 돼. 오케이? 비만세포만이 다른 백혈구들과 다르게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시킨다고. 히스타민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히스타민이 지금 히스타민이 분비되지 않을 때에 비해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면 여기 지금 상처 부위에 지금 우리의 쪽수가 부족해요. 빨리 우리의 그지? 우리의 아군들을 빨리 동반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거야. 여기 지금 상처 부위로 무엇이? 상처 부위의 혈류량이 증가해. 상처 부위 혈류량을 증가시켜줘. 모세혈관 이 정도의 두께였는데 이렇게 늘어나면서 혈류량이 늘어나겠지. 오케이? 히스타민 늘어났던 히스타민이 분비되기 위해서 그지 혈류량이 늘어나는 거야. 오케이? 그런가 동시에 두 번째 그 상처 부위의 모세혈관 투과성이 증가해. 상처 부위 모세혈관 투과성. 모세혈관도 한 층의 얇은 냅기세포층으로 이렇게 모세혈관들이 한 겹의 얇은 세포층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어 혈액이. 근데 이 냅기세포 사이에 뚫고 얘가 삐짓고 이 백혈구들 동반했던 백혈구들이 삐짓고 잘 나올 수 있도록 이 투과성이 비어있는 틈이 들어가면서 투과성이 증가될 수 있다. 돼요? 이 혈액을 흘러가고 있었던 이 혈액 속에만 있었던 백혈구들이 상처 부위 쪽으로 더 잘 동반될 수 있도록 상처 부위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되더라. 졸린가? 어쩌냐? 자, 그러면 상처 부위로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게 되고 혈류량이 증가하게 된 결과 겉쪽으로 혈류량이 늘어나니까 더 빨개지겠죠. 그죠? 우리 뭐 홍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상처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처럼 발척이 나타날 거고 빨갛게 부어오르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동반됐던 백혈구들이 막 빠르게 식균작용을 할 거야. 이제 백혈구들한테는 항원항체 반응을 한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 항원항체는 또 다른 표현이야. 그래서 동반됐던 백혈구들이 열심히 식균작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약간 열 감각도 생겨. 막 고름 같은 것들이 생기기 전까지 열 감각도 생겨서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시큰거리거나 열 느낌이 나더라 라고 하는 그 형태들을 다 염증 반응이라고 해. 근데 체내 얘는 지금 피부 표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가 빨개졌어요 라는 상처 부위가 이렇게 약간 빨갛게 끓긴 다음에 우리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형태도 그 아래 근처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우리 겉에 나타난 피부가 아니라 이 내부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염증 반응은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
그지?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장염이 왔다거나 맹장염이 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에서의 큰 차이 변화는 없어요. 그죠? 우리 이건 피부 근처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불어오르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염증 반응까지를 좀 설명을 해드려 봤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항원 제세포는 상처 부위가 딱 났던 그 위치에 누가 병원체가 침투가 됐고 이 병원체를 일단 이렇게 해서 먹을 거야. 이렇게 자신의 세포막을 이렇게 확대시켜서 이렇게 해서 안으로 잡아들일 거라고 이렇게 뿅 해서 잡아들일 거야. 내 식포랑 같이 해갖고 막 와사사 야 다 죽어 하고서 다 조져버릴 거야. 이렇게 오케이? 제거를 막 시킬 거라고 이 백혈구에 핵이 있으면 그지? 항원 제세포의 핵 오케이? 네, 자 열심히 죽이고 있는 작용을 하고 있는데 죽이고 나서 자신의 세포 안에 그냥 그대로 담아두는 게 아니라 항원제 세포의 목적은 내 거에 해당하는 내 거의 스스로의 세포에서는 절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화학적 입자를 얘는 갖고 있네. 근데 그놈이 내가 최초로 얘를 발견을 해가지고 지금 이 근처에서 빠르게 내가 뭔가 반응을 해가지고 얘를 체포를 시키긴 했지만 또 다른 곳에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걔를 찾아 죽일 수 있는 뭔가 전문적인 숨겨져 있는 그 아이를 찾기 위한 작업으로 검색을 하자. 라고 하여 항원제 세포가 우리 지금 이런 자식이 들어왔어. 이런 자식을 찾아 죽여야 돼. 라고 하여 항원의 일부를 표출시킵니다. 이게 항원제 세포야. 얘 덕분에 2차 방어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항원 항체가. 되겠어요? 오케이. 자, 피곤하신 분이 있으니까 제가 온풍을 좀 꺼볼 거고요. 아래 6번에서부터 지금 9번까지 비어있는 거 채워주세요. 되네요. 자, 문자가 살짝 들었고요. 자, 그래서 답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6번 보니까 6번에 세균으로 우리 몸이 병원체에 감염되면 병원체 종류에 관계없이 먼저 일어나는 게 비특이죠. 그쵸? 특정 병원체를 인식해서 제기하는 게 특이적인 방어라고 합니다. 특이적 방어는 항상 비특이적 방어가 먼저 일어나고 비특이적 방어는 어떠한 순간에서든 항상 일어나는 거야.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방어작용이니까. 다음 7번 땀과 침과 눈물 점액 속에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천연 항생제 라이소자임이 있다고 해요. 라이소자임 기억하십시다. 대식세포와 같은 백혈구가 체내로 침입한 병원체를 자신의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 분해하는 식균 작용을 하는 거고요. 피부나 점막이 손상되어서 병원체가 체내로 침투하게 되면 열과 부어오름, 붉어짐과 통증이 나타나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반응은 비특이적 방어에 해당합니다.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한 페이지 넘겨봐. 이제 2차 방어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2차 방어는 보다 복잡합니다. 보다 복잡하고 2차 방어를 이해하시려면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항원이라고 하는 아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항원. 자, 일단 아까 1차 방어에서 2차 방어가 활성화가 됐잖아요. 누구 덕분에? 어떤 세포? 항원 J세포. 그죠? 근데 문제마다 항원 J세포가 먼저 그 항원의 일부를 표출시켜 주어서 그것 덕분에 이제 2차 방어가 활성화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항원 J세포라고 특정 디테일하고 명명하지 않고 그냥 대식세포 덕분에 2차 방어가 활성화된다라고 하기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조금 넓은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적으로는 항원 J세포가 반드시 야 이런 시기가 들어왔는데 요놈이 내가 지금 최초로 여기서 모가지를 붙였고 얘를 수갑을 채웠지만 그놈과 비슷한 또 다른 쪼가리가 내 몸 어디 발가락 끝이나 어디 뭐 중간 지점이나 이런 곳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죽일 때 아예 찾아서 제대로 수갑을 채우자. 오케이? 그래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뭐 용의자를 추렸어. 근데 막 그 사건의 사이즈 스펙이 되게 커. 그러면 그 꼬리 밑에 있는 얘네들만 잡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잖아. 거의 뿌리까지 뽑아버리려면 그럼 총책을 잡아야지. 총책을.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 최초로 뭔가 발각됐던 그 위치에서 이제 항원을 표출시켜 주지만 그 표출시켜준 항원 덕분에 전문적으로 그 항원과 똑같은 입자를 찾아서 뭔가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대응하는 형태들이 2차 방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특이적 방어를 이해하시려면 오른쪽에 항체 구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할게요. 항체 구조. 2차 방어. 항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에서 생산되는, 여러분의 세포에서 직접적으로 생산이 되는 표창입니다. 표창. 혹시 요즘은 그런,
사극 드라마가 많이 없어. 막 무협, 활극 이런 거 별로 없어. 그냥 거의 사극이 아니라 로맨스지 거의 대부분. 그지 뭐 궁전가 뭐 이렇게 원경도 거의 로맨스더라. 오이씨. 아무튼지간에 뭐 정치 활극이긴 하던데 예전에 이제 뭐 고려 때 거를 보면 그 고려 때는 워낙 무관이 워낙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막 던지고 막 이렇게 막 꽂히고 막 이런 거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그거라고. 그 막 큰 고목나무에 굉장히 날카로운 뾰족한 그지 뭐 UDT나 그 특공대 애들은 그런 거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적을 빨리 살상해야 되니까 어디까지 가냐 내용이 적을 빨리 살상해야 되니까 나무 젓가락이나 그 젓가락만 있어도 그냥 확 던져서 그냥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근데 연습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나무나 이런 거에 꽂혀지기가 쉽지 않아요. 튕겨나가지 거의 그지? 근데 그런 연습을 한대. 그러니까 표창처럼 날카롭게 던지게끔 그런 거와 비슷해.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그거야. 이제 던져서 나가겠지만 걔는 죽이는 역할은 안 해. 항체는 비유를 하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수갑이야. 우리 몸에서만 비유를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야. 우리 몸 여러분의 세포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수갑으로 얘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오케이? 그러면 무엇이 얘를 만들어 주게끔 하냐면 우리의 골수라고 하는 곳에 골수에 조혈 모세포 그죠? 여러분 뭐 사타구니 그죠? 큰 여러분 뭐 척수 저기 그 찐살 더 깊은 곳에 조혈 모세포가 있죠. 그래서 혹시 뭐 백혈병 환자들이랄지 이런 경우에는 그 골수를 이식받아야 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골수가 척수 저기 그 깊숙이 존재하고 있는 곳에 조혈 모세포가 있는데 그냥 무조건 여자고 여자니까 무조건 이식해줘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의 성별과 여러 가지 그 타입들이 다 맞아줘야 돼. 세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이덴티티가 다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만들어진 내 몸의 세포들은 나만이 갖는 고유한 그 여러 당 단백질들을 갖고 있고 뭐 성주 몸에 있는 것들은 성주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당 단백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혈액형도 맞아야지 조직 적합성도 맞아야지 여러 타입이 다 어느 정도 일치도가 좀 높아야지만 뭐 예를 들어서 백혈병에 걸려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조혈 모세포랄지 이런 걸 이식을 해줄 수 있는 형태인데요. 왜냐면 그 골수 자체에 있는 조혈 모세포로부터 다 분화되어서 백혈구나 적혈구나 혈소판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야. 오케이? 백혈구와 적혈구와 혈소판을 만들어주기 때문인 거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뿐만 아니라 무엇도 림프구도 만들어서 조혈 모세포에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의 세상에서는 백혈구와 적혈구와 혈소판만 알고 계시는 세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림프구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세상이 되는 거고요. 이 림프구도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T림프구와 B림프구. 둘 다 어디에서 생산이 된다고? 둘 다 골수에서 생산이 된다고. 오케이? 골수에서 생성이 된다고. T림프구, B림프구 둘 다. 오케이? 근데 B림프구는 골수에서부터 생성돼서 골수 자체에서 성숙이 되는 아이야. 골수에서 생성이 돼서 골수에서 성숙도 되는 아이야. 오케이? 근데 T림프구는 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뭐가 많이 나오냐? 얘는 생성되는 장소는 골수인데요. 그죠? 왜냐면 모든 림프구들이 다 골수에서 생성이 된다고 했으니까 생성되는 장소는 골수인데 어디에서 성숙이 되냐면 얘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흉선이라고 하는 장소. 흉선을 다른 말로 예전엔 흉선이라고 지금 가슴샘이라고 해. 가슴샘에서 성숙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쥐한테 어떤 쥐에게 뭐 우리 쥐 갖고 실험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쥐에게 흉선을 퇴화시킨 쥐를 가지고서 이제 뭐 면역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반응을 해볼 때 흉선이 퇴화되어 있으면 이 쥐는 T림프가 제대로 기능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인지하시고 가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흉선 가슴샘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야지만 거기서 성숙이 되고 그래야 T림프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B림프가 나중에 최종적인 어떤 각각의 시그널을 받게 되면 두 개의 세포로 분화가 돼요. 기억세포와 형제세포. B림프구에서 분화돼서 만들어지는 두 종류의 세포는 기억세포와 형제세포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세포는 마치 챗GPT처럼 정보를 많이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갖고 있는 거야. 어떤 항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역할이라면 형제세포가 그 항문에 대항한 오케이? 특정 항문에 대항한 그 항체를 생산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서 자 외부의 시그널을 받았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따 또 다시 설명해 줄 거야.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저 B림프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게 되면 빠르게 이 형제세포가 똑같이 계속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동일한 형제세포를 굉장히 많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형제세포는
정보를 갖고 있어. 어떤 정보를? 아, 요런 항원 새끼가 들어왔구나. 저런 항원 새끼를 내가 찾아서 얘를 수갑을 채울 수 있을 만큼의 항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항체를 만들게끔 하는 그 정보를 가진 채로 똑같이 계속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증식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명령에 대항한 동일한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채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형질세포가. 오케이? 항원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당이나 단백질로 되는 이런 형태야. 그지? 내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는 표시를 할 건데 실제 얘는 항원이고 내가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얘가 항체야. 근데 실질적인 여러분의 책에 있는 그 그림은 항체 그림 그렇지 않지.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대.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모든 항체들이 가지는 공통 부위래. 항체의 공통 부위. 오케이? 모든 항체들이 다 특정 아미노산들과 특정 뭐뭐들의 순서들로 쭉 배치가 되어 있는 모든 항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부위이며 봐봐. 얘는 공통적으로 항체들 다 공통된 아미노산 서열을 갖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 배웠잖아. 어떻게 배웠어? 뭐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 1번부터 20번까지 20여 개가 있어. 20여 개의 아미노산밖에 없지만 굉장히 다양한 각각의 역할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래? 알파벳도 A부터 Z까지 23개밖에 없지만 단어는 23개 이상이잖아. 단어와 수거 뜻은 그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 어떤 개수로 조합되느냐에 대해서 따라서 다 의미가 다 다르잖아. 그치? 비스, 버즈, 버스, USB, 비지 다 뜻이 다르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아미노산도 1번부터 20번까지 20여 개밖에 없는데 그들이 몇 개 개수, 얼마의 순서, 어떤 순서로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다 입체 구조가 다 다른 것처럼 이 마지막 끄트머리 부분이 어떤 항원은 이렇게 동그란 입체 구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오케이? 또 다른 항체들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 부분이 뾰족한 모양의 항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여기 이 끝부분의 아미노산 순서가 달라서 이렇게 네모난 형태들의 항체를 만들어내기도 해. 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항체들인데 이해돼요? 왜 그럴 수 있다고요? 이 끝에 머리 부분 여기 이 부분이 그지? 아미노산의 서열들이 다 달라져서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시그널을 받았을 때 분화됐던 한 종류의 형질세포는 그죠? 그 똑같은 형질세포가 동일하게 체세포 분열하기 때문에 이 동일한 얘네들 동글동글한 모형을 가지는 항체들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면 막 빨리빨리 카피가 된다라고요. 이해돼요? 근데 걔네들을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보면 엄청나게 다양한 항체들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되겠어요? 왜요? 여러분의 몸속 세포에 유전자가 있고 그치? 그 유전자들이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 순서가 달라질 거고 아미노산 순서가 달라지면 여기 맨 마지막 항원마다 다 다르게 결집시킬 수 있는 이 부분 그치? 항원 항체 공통 부위가 아니라 항원 항체 특이 반응이 일어나는 여러분 책 거기 봐봐. 항원 결합 부위 그죠? 항원 결합 부위가 모든 항원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항원마다 다 다른 입체 구조를 가진 형태의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 몸에서. 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여러 종류의 항체를 여러분 몸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의 림프구는 그 명령에 받아서 활성화된 형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림프구, 하나의 비림프구가, 하나의 형질세포가 이 하나에서 다양한 항체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요. 뭔가 시그널 하나를 받아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시그널 하나에 의해서만 만들어내는 특정 항원에 대항한 항체를 다량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되죠? 머리 잘 굴리셔야 돼. 오케이? 하나의 형질세포가 여러 개의 항원에 대항한 여러 타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형질세포에서는 그 하나에 대한 항원에 대한 시그널을 받아서 막 활성화가 된 거니까 그 특정 항원에 대항한 입체구조 한 종류만 가지는 똑같은 형질세포 여러 개를 체세포 분열로 만들어내고 그죠? 오케이? 그것들이 반복해서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몸은 갖고 있다라고요. 여러 항원에 대항한 항체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이해가 안 된 표정인데. 그쵸? 이따 설명 좀 더 해줄게요. 자, 일단 그래서 림프구는 크게 두 종류, T림프구와 B림프구 두 종류가 있다라고 했어. 모두 다 골수에서 생성이 된다라고 했고, 오케이? 그리고 이 2차 면역 반응이 아까 1차 면역 반응에 의해서 활성화가 된다라고 했는데 크게 저 2차 면역 반응을 일어나는 과정을 제가 림프구 두 종류를 다 설명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설명해 줄게. 일단 1차 방어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죠? 어떤 놈? 자, 이렇게 항원이 들어왔어. 그러면 누가? 항원 제세포가 또는 대식세포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먼저 얘 쪼가리를 먹어서 그죠? 그 자리에서 최초로 제거를 시켜버린 게 아니라 야 이런 새끼 들어왔어 어떡해 야 우리 지금 난리 났어 야 우리 지금 얘 지금 이렇게 들어왔거든? 들어왔는데 이런 새끼가 들어온 것 같아 이렇게 삼각형 같아 얘가 숨겨 있을 수 있으니까 얘를 찾아 죽여야 될 거 같아 얘를 찾아서 거기서 응징할 게 아니라 일단 찾아야 해 그죠? 숨겨져 있는 저 아이를 찾아야 돼 이거야 그래서 항원이 표출이 됐고요 항원 제세포 덕분에 이 정보를 누가 읽어오는 거냐면 자 아까 2차 방어에는 두 종류의 림프가 관여됐죠. B림프구와 T림프구. 그죠? 오케이. T림프구가 먼저 활성화됩니다. 저 T림프구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누구누구 아니냐면 두 종류. 보조 T림프구와 독성 T림프구. 영문으로 표현하면 얘를 헬퍼 T림프구, 얘를 킬러 T림프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혹시 비문학 지문 읽어보실 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보조 T림프구만 유일하게 소통해서 세포와 세포 간 소통을 통해 아, 저 아이가 어떤 아이구나 라고 하는 정보를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어. 오케이? 두 종류가 다 동시에 작동하는 건 아니고요. 요 보조 T림프구만이 어떤 새끼의 항원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읽어올 수 있어. 오케이? 항원 제세포랑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보조 T림프구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항원 보조 T림프구가 그 항원에 대한 정보를 읽어와서 누구에게 그 정보를 토스를 해주냐면 B림프구를 활성화시켜주는 거야. 오케이? B림프구가 활성화돼. 그럼 B림프구가 활성화돼서 B림프구는 두 종류로 바로 빠르게 분화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왜 번거롭게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할까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잖아. 그지? 나름의 진화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갖게 되었을 거야. 그 누구도 몰라. 조물주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누구도 몰라. 나름 근데 진화의 유익한 방향이 이런 형태였었기 때문에 이 바로 B림프구가 바로 항원 제세포의 정보를 만약 읽었다면 훨씬 더 빨라질 거고 반응하는 속도도 훨씬 더 빠르게 항체를 만들 수 있지 않냐라고 누군가 또 물어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지?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보다 더 정교하고 뭔가 완벽한 일을 수행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이해만 하고 있는 것 뿐이야. 생물학자들끼리도. 오케이? 그래서 중간에 T림프구 덕분에 정보를 읽어왔고요. 보조 T림프구 덕분에 정보가 읽어져 와서 그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에게 정보를 토수를 해주면 그러면 이제서 B림프구가 두 종류로 분화가 되는 거야. 뭐하고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챗GPT처럼 너는 어떤 당, 어떤 아미노산 몇 개의 순서로 되어 있는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디로부터 뚫고 들어온 어떠한 항원 정보구나 라고 하는 정보를 기억해 놓고 있는 거야. 얘 덕분에 백신의 효과를 갖는 거야. 오케이? 얘 덕분에 2차 면역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얘도 있고요. 기억세포는 정보를 기억해 놓는 거야. 항원에 대한 정보 기억. 오케이? 그리고 동시에 그 기억세포뿐만 아니라 특정한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형질세포로 두 종류로 분화가 된다고. 누가? B림프구가. B림프가 누구 덕분에? 보조 T림프의 정보를 읽어와서 보조 T림프가 정보를 B림프에게 줘서.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보가 이렇게 분화가 되면 형질세포는 내가 지금 이런 식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이렇게 생긴 그치? 나 이렇게 다 그리기 귀찮으니까 나 저렇게 삼각형으로만 그림 그릴게. 이런 능력을 이렇게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형질세포가 다수로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완전 많이 만들어져. 오케이? 형질세포가 다수 만들어져. 그래서 하나의 형질세포에서 똑같은 항체를 겁나 뒤지게 많이 만들 거야. 만들어서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세포 안에 담아주는 게 아니야. 형질세포 내부에 담아주는 게 아니라 마치 호르몬처럼. 우리 호르몬의 특징이 뭐였어? 호르몬 어디로 분비돼? 내분비샘에서 어디로? 내분비샘을 감싸는 혈액으로 분비됐었잖아. 혈관으로 분비됐었잖아. 호르몬들은. 그지? 그러니까 형질세포가 분화된 형질세포가 다량의 뭘 만들 수 있는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똑같은 항체들이 아주 다량으로 어디에 뿌려져? 얘를 감싸고 있는 혈관으로 뿌려주는 거야. 혈관. 오케이? 혈관으로 뿌려져서 이 혈관을 통해 심장의 순환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거쳐서 계속 순환이 되겠지.
그지? 순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순환이 될 때, 그지? 최초로 머리 끝에서 이 항원을 인식해서 얘가 항원 세포가 여기서 먹었다라고 하자. 근데 저기 돌다 보니까 저기 발가락 끝에서 숨어서 있는 저 삼각형과 같은 항원을 얘가 딱 붙잡는 거야. 얘가 항원이야. 숨겨져 있었던 발가락 끝에. 저 항체가 얘를 여러 개들이 이렇게 표식을 해가지고 야, 너 움직이지 마. 꼼짝마. 하고 붙잡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이 반응을 얘에 대해서만 특정 항원에 대항한 특정 항체가 얘를 콕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았다라고 하여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지정을 하는 거지. 특정 항원에 대항한 특정 항체를 만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붙잡고 있는 거. 오케이? 그러면 그 항체를 누가 만든다고? 형제세포가 만든다. B림프가 분화돼. 그지? 근데 얘 혼자만 작동할 수 있는 거야? 아니죠. 누가? 이 T림프가, 보조 T림프가 이 항원 제세포가 표출해 놓았던 이 항원 쪼가리에 대한 정보를 읽어올 수 있어야지만 형제세포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여러 개의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줘야지만 본격적으로, 본질적으로 특정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그러지 않아요. 자, 얘는 지금 뭘 어떻게 한 거냐면 경찰이 수사를 한 거야. 용의자를 특정해가지고 그 용의자가 어디 집에 아니면 뭐 숨겨져 있다거나 아니면 용의자가 이제 딱 그 다음을 움직이고자 할 때 널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라고 해서 널 체포한다라고 체포만 한 거야. 체포한 순간 형이 집행되나? 사형인가 바로? 살인미수에 대한 용의자로 특정이 됐어 이 사람이. 그래서 용의자가 딱 체포가 됐어. 바로 그냥 넌 사형이야 이렇게 집행해? 그렇지 않잖아. 그지? 무죄추정의 법칙에 의해서 재판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죠? 얘는 그냥 이 항체는 항원을 붙잡는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얘를 제거하는 능력은 안 갖고 있어. 제일 중요해. 오케이? 항체 자체는 항원을 꼬집어서 그지? 붙잡는 능력만 갖고 있는 것 뿐이지 여기서 이 항원 자체를 얘가 제거시키는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진 않아. 오케이? 그럼 누가 제거를 시켜주냐? 주변의 백혈구와 또는 누구? 여기 독성 T림프. 오케이? 이 독성 T림프가 두 종류의 림프구로 분화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얘는 조금 더 뭔가 바이러스에 침투된 오염된 내과 세포나 오케이? 바이러스에 침투돼서 바이러스니까 좀비 일종의 바이러스가 좀비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내 살아있는 세포에 증식 기생해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내과의 세포인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또는 세균들에 의해서 감염된 내과 세포들을 얘를 먹어서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독성 T림프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었던 저 독성 T림프가 얘가 어떻게 얘와 얘를 한꺼번에 같이 먹어서 얘가 지금 독성 T림프라고 한다면 항원과 항체를 같이 막에 싼 상태로 잡아들여가지고 내부에서 식균 작용을 제거를 시키는 거야. 오케이? 선생님, 항체는 저희가 굳이 아미노산을 들여서 어렵게 막 만든 우리의 아군인데 왜 아군과 같이 한꺼번에 먹어서 제거하는 거야? 몰라, 그건 나도. 오케이? 근데 반응을 봐봤더니 항체 농도가 피크로 올라갔다가 항체 농도가 스스로 감소되는 지점이 있다는 걸 통해 항체도 같이 제거가 됐다가 재조립돼서 재사용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실제 그게 맞고.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정리. 자, 이 2차 방어 작용은 항원 항체 반응인데요. 누가 관여한다? 림프구들이 관여한다. 림프구에는 두 종류가 있다. T림프구와 B림프구. 오케이? T림프구는 자 특히 분화가 될 때 뭐로 분화된다? 보조 T림프구와 독성 T림프구. 일종의 독성 T림프는 전문화된 백혈구, 전문화된 식균작용이라고 보면 돼. 그치? 바이러스 침투된 내과세포를 제거한다거나 세균에 감염된 내과세포를 제거한다거나 오케이? 또는 저렇게 항원과 항체랑 같이 꼬집고 있는 그 덩어리를 한꺼번에 제거하여서 항원을 같이 제거하는 능력을 갖는 거라고.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세포 대 세포 수준으로 세포를 먹어가지고 제거를 시킨 형태의 반응이잖아. 지금 보니까. 그지? 뭔가 이 항체처럼 표식을 만들어서 얘를 뿌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 T림프가 관여하는 면역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세포성 면역이라고 해. T림프구들에 의해서 보조 T림프구와 그다음에 독성 T림프구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을 세포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세포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B림프구들이 형제세포 만들고 기억세포 만들고 그리고 형제세포가 아까 이 B림프구들이 당연히 보조 T림프구에서 활성화가 되긴 했지만 그지? 얘는 뭘 만들어?
형제세포가 얘는 만드는 건 없어. 정보를 데이터를 수집만 해서 딱 기억만 하고 있는 거니까 만드는 건 없는데 형제세포가 뭘 만들어서 항체를 만들어서 뿌리잖아. 어디로? 혈액으로. 그지? 혈액을 다른 말로 우리 몸에 돌아다니고 있는 액체라고 하여 체액이라고 표현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 혈액을 통해 특정 항체를 만들어서 뿌려서 이 항체가 돌아다니다가 수갑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비림프구들이 관여하는 면역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한다. 오케이? 네, 그래서 비림프구들이 관여하는 면역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해. 여러분 책에 나와 있어. 그지? 여러분 책에 2차 방어하면서 특이적 방어의 종류 땡 세포성 면역 땡 체액성 면역에서 두 종류가 나와 있죠. 그 설명에서. 그러니까 T림프구들이 관여하는 면역들은 다 세포성 면역이며 B림프구들이 관여하는 면역은 다 체액성 면역이야. 근데 B림프구의 기능이 뭐였어? 항체를 만들었잖아. 근데 혼자서는 항체를 못 만들어. 왜? 정보를 누가 읽어와줘야 돼. 보조 T림프가 정보를 읽어다 줘야 돼. 그래서 그 두 개의 림프구들이 같이 작용을 해서 특정 항원에 대항한 항체를 만들어서 대응하는 거. 그게 2차 방어, 특이적 방어라고 한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얘는 미래를 또 도모해. 미래를 도모한다는 표현이 뭔 말이냐? 자, 어떤 특정 병원체가 처음 들어왔을 때 기억을 하고 있었잖아. 그지? 그러면 첫 번째 그 항체가 들어왔었을 때 어떤 그래프를 보이냐면 X축과 Y축과 시간이야. 그리고 얘가 지금 항체의 농도야. 얘가 A 항체일 수도 있고 뭐 B 항체도 있을 수 있는데 항체의 농도야. 자, 항원 A가 최초로 들어왔다라고 하자. 오케이? 항원은 병원균이야. 병원 A가 들어왔어. 최초로. 그럼 들어오자마자 바로 항체 A의 농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 근데 얘는 처음 들어왔을 경우는 바로 항체 A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만들어질 수 없잖아. 그치? 예전에 들어와 본 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그잖아. 예전에 들어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항체가 바로 생산되지는 않아. 근데 이때 1차 면역이 일어날 거고. 그죠? 아까와 같은 식균 작용. 그죠? 항원 G세포가 야 이런 새끼 들어왔어 라고 표출시켜주는 그런 1차 방어가 일어나면 그 1차 방어에 의해서 아까와 같이 이렇게 보조트림프가 정보를 주고 기억세포 저장하고 형제세포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살짝 항체가 만들어져. 그지? 그래서 항체 A가 만들어져서 막 돌아다니면서 아 여기 있었네 하고 얘를 머리끄댕이 붙잡아 주고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그 근처에 지나는 독성 트림프가 얘를 같이 먹어서 제거를 할 거야. 그러니 항체 A의 농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그 양이 줄어든다고. 오케이? 근데 이 시점에 똑같은 항원 A가 바보처럼 또 들어와. 오케이? 항원 A가 또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되냐? 얘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거의 1차 방어가 마치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1차 방어가 이제 이때를 지금 1차 방어가 일어나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1차 방어랑 2차 방어. 그죠? 1차 방어를 해. 그지? 여기에 거의 1차 방어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근데 1차 방어를 할 필요도 없이 이미 예전에 뭐가 있어서 얘가 들어왔던 적이 있잖아. 나는 니를 안다고. 오케이? 왜? 이 기억세포가 있어서 기억세포가 너 언제 몇 년 몇 월 몇 시에 들어왔던 어떤 쉐기지라고 하는 정보를 이미 알고 있어. 오케이? 그리고 내 몸의 기억세포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놈이 또 들어오게 되면 저때 기억세포가 뭐 3덩어리 정도였다. 그지? 그러면 300배로 늘어나는 거야. 엄청나게 기억세포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오케이? 야, 이 기억세포 일부가 또 다수의 형제세포로 막 분화가 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서 똑같은 얘를 이쪽 알라새끼 이쪽 빨리 죽여야 된다고 하고서 엄청나게 빨리빨리 얘를 만들어서 분비를 엄청 많이 시키는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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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는 지금 항체에만 초점을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마치 1차 방어가 아니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1차 방어는 항상 어느 순간에서든 항상 해. 왜? 피부랑 스킨은 기본적으로 다 있으니까. 돼요? 오케이? 근데 예전에 들어왔던 적이 있었던 아이였다 보니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항체가 다량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런 거라고? 예전에 들어왔던 예전의 기억세포가 있었기 때문에. 예? 기억세포 덕분에, 그죠? 이 기억세포가 다량의 기억세포와 그것의 일부가 다량의 형제세포로 분화돼서 다량의 항체를 빨리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우리는 콧물 한번 찍 흘리고 그냥 끝 나는 거야. 돼요? 몇 주 전에 지금 독감 되게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저도 남자쌤이랑 굉장히 되게 조심 많이 한다고 하긴 했지만, 근데 이제 마스크를 끼고 수업하면 호흡이 진짜 많이 딸려요. 그래서 낄까 말까 했는데 그냥 뭐 비타민 때려 먹고 잘 좀 자고 버티자 했는데 다행히 지금 아직까지는 안 걸리는 상태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예전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적이 있어. 독감 백신. 아직 내 기억세포가 잘 기능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죠. 오케이? 이해되죠? 오케이? 백신 이런 원리예요. 백신이. 여러분이 어디 열대지방 갈 때, 그지? 화상품 백신이나 그런 백신을 맞고 나는 이유가, 맞고 가는 이유가 그것에 대해서 약화시킨 균. 그러니까 백신은 치료가 목적인 거야? 예방의 목적인 거야? 네, 예방의 목적입니다. 예방. 왜요? 이 특정한 어떤 세균이나 특정 뭐뭐들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약화시킨 균 쪼가리를 그러니까 찐짜배기를 집어넣게 되면 그거 맞았을 때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뭐 독감 바이러스 백신이나 이런 거 맞잖아요. 맞으시면 좋다. 근데 컨디션 안 좋을 때 맞으시면 오히려 더 맞고 나서 백신 같은 거 주사 맞고 나서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워낙 청잔년기들이라 이제 뭐 백신 맞아도 별로 힘들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인데 근데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맞으면 힘들어요. 왜? 약화시켰다라고 하더라도 그 균 소개를 먼저 나한테 주입을 해줘서 내 몸에서 미리 뭘 만들어 놓게끔 한 거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억세포를 만들어 놓게끔 한 거야. 그리고 찐짜배기가 들어왔을 때 다량의 항체를 만들어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이 목적인 거야. 백신은. 돼요? 파상풍균이나 파상풍 백신이나랄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야. 오케이? 콜레라 백신이나 탄저병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방의 목적이 치료는 아니에요.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자, 면역 관련된 질환이 있고요. 거기 81쪽 아래에 전반적인 1차 면역과 2차 면역 반응의 차이에서 나와 있어요. 1차 방어. 네, 2차 방어가 이렇게 해서 예전의 기억세포 덕분에 다량의 항체를 빨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문제마다 문제를 항상 만드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 자, 항원 B가 들어왔다라고 하자. 문제에 맞춰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줘야 돼. 지금 이 사람의 몸에 항원 B도 항원 A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는데 항원 B가 이렇게 나왔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요렇게 항원 B가 들어오자마자 항체 B라고 하는 아이도 굉장히 이렇게 빨리 많이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이 사람은 예전에 항원 B에 노출돼서 백신을 맞은 것처럼 그지 기억세포가 미리 저장되어 있었거구나 라고 판단해내실 수 있으셔야 돼. 되죠? 또는 어떤 사람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항원 C 들어왔어. 이렇게 돼. 또 항원 C 또 들어왔어. 그죠? 근데 또 이렇게 돼. 오케이? 근데 또 이 타임에 또 항원 C가 또 들어왔어. 그죠? 그랬더니 이렇게 돼. 오케이? 사람마다 다른 거고 항원마다 다 케바케인 거야. 처음에 항원이 들어왔어. 나름 면역 반응을 했어. 근데 기억세포가 빨리 퇴화됐다거나 그지? 그 사람의 어떤 면역 능력치의 차이에 따라서 기억세포가 이때 당시에는 제대로 작동을 못한 거지. 그지? 항원 C가 또 들어왔는데 거의 처음과 똑같이 항체 C가 빨리 못 만들어졌고 그죠? 이런 반응을 한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첫 밭대 때 기억세포가 만들어졌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 기억세포는 원래 오래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 당시쯤 들어왔던 이 항원 C 덕분에 그때 만들어진 기억세포가 이때 당시에는 제대로 기억을 해줘서 기능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항체가 만들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지.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나름 되게 언어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개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2차 방어 항원 항체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벌써 4시 8분이네요. 10번부터 어디까지? 15번까지 지금 완성을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자, 83쪽에는 10번에서부터 15번까지 일단 다 확인해보고 5분만 쉬었다가 우리 면역 관련 질환 조금 더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퇴근시킬게요. 10번에 자, 결합하는 입체 구조가 딱 맞는 항원하고만 결합하는데 이를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특이성. 그다음 11번에 자, 지금 T리포가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제거하는데 식균 작용처럼 그래서 세포끼리 서로 맞짱 뜨는 거잖아. 세포에서 세포 수준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걸 세포성 면역이라고 해. T리포가 관여하는 면역은 세포성 면역이야.
그리고 항체가 형제세포에서 만들어진 항체가 나가서 수갑을 채워주죠. 그래서 항우는 효율적으로 이제 붙잡고 있는 형태의 면역을 우리는 체액성 면역이라고 해요. B림프와 관여하는 면역을 체액성 면역. 자, 항우는 1차 침입하면 활성화된 무엇의 도움으로 B림프가 기억세포와 항체를 생산하는 형제세포로 분화되겠어요? 보조 T림프죠. 첫 번째 가루는 보조 T림프고, 그다음 B림프가 기억세포와 형제세포로 분화한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조 T림프구의 도움을 받은. 자, 그다음 13번 특이적 방어작용에 관여하는 림프구는 어디에서 생성된다고? 골수에서. 그죠? 골수에서 생성돼요. B림프구는 골수에서 성숙하고요. 생성도 골수, 성숙도 골수. 근데 T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됐다가 가슴샘, 그죠? 가슴샘에서 성숙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동일한 항원의 재침입 시 2차 면역이 일어나서, 그죠? 2차 면역. 자, 그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가 형제세포로 분화해서 항체를 생산한다. 오케이. 자, 우리 봐봐. 1차, 2차라는 키워드가 1차 방어, 2차 방어도 있고요. 그 2차 방어 안에 1차 면역과 2차 면역이 있어요. 자, 우리가 숫자 1차, 2차까지만 똑같으니까 그것만 구분하면 안 돼. 1차 방어, 통으로 기억해야 돼. 1차 방어는 내 몸 타고나는 거야. 피부나 점액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타고나는 게 1차 방어라면 2차 방어는 전문적인 형태의 특정 항원에 대항한 항체를 만들어내는 방어잖아. 근데 그 안에서도 1차 면역, 2차 방어 안에 1차 면역과 2차 면역이 있다고요. 오케이? 1차 면역은 처음 항원이 들어왔을 때 항체를 좀 늦게서라도 만들어내서 뿌려내는 거. 그지? 근데 2차 면역은 이때 잘 기억세포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놈이 또 들어왔을 때, 그지? 빠르게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이 과정 2차 면역이라고 보면 돼. 그지? 그러니까 2차 방어 안에 1차 면역과 2차 면역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차 면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차 면역. 빠르게 기억세포가 만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항체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걸 2차 면역. 2차 면역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게 백신. 그치?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백신. 자, 그래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우리 면역 관련 질환 살짝 하고 퇴근시킵시다. 자, 그리고 미리 숙제를 좀 내줘 볼게요. 숙제는, 그죠? 당연히 지난 시간에 제가 자료 1하고, 그죠? 자료 1밖에 안 내줬었어. 왼쪽 거. 근데 84쪽에 자료 4도 우리가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 항원항체 반응을 설명할 것 같으니까 자료 2, 자료 3이 숙제고요. 자료 2, 자료 3, 자료 2랑 자료 3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 85쪽에도 자 지금 인체 방어작용 1, 2번까지만 숙제 내줬었잖아. 85쪽에도 3번, 4번, 5번, 6번 풀어오시고요. 체크하고 있어요? 85쪽에 3, 4, 5, 6. 그 다음 넘겨보시면 86쪽도 1번하고 2번하고 3번 정도까지만 숙제를 내줬던 것 같은데 8번 빼고, 7, 8번 빼고 4, 5, 6, 2점짜리 4, 5, 6번. 그 다음에 여기 88쪽에 3점짜리 문제는 국어가 많죠? 의리의리한데 89쪽까지. 네, 89쪽까지. 어차피 일요일이니까 그 다음 페이지로는 안 넘어갈게요. 3, 4, 5, 6, 7까지. 자, 5분만 쉬었다가 마무리하죠. 5분만 쉬었다가 와서 조금 더 마무리 해줄게요. 83쪽 미리 우리가 그 바로 먹긴 다 했으니까 그것만 조금 하나만 잡아드릴게요. 면역 관련된 질환에서 알러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알러지라고 하는 건 과하게 히스타민을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만 그 물질에 대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걔가 최초로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약간 갑각류 알러지가 있긴 있어요. 많은 갑각류는 아니고 하필이면 새우 그 대하 생대하, 그죠? 예전에 한참 새우를 소금구이로 제가 많은 테러를 했었습니다. 새우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너무 과하게 먹다 보니까 그 새우에 솔직히 이제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은 수족관에서 이제,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바로 건져서 이제 소금에다가 튀겨 먹으면 몰라도 이제 수족관에 이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그 새우 처리라고 막 장사하는 것들을 먹다 보면 그 새우의 머리 부분에 내장도 있잖아요. 그 위 부분, 머리 부분을 제대로 거기에 해당하는 성분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먹다 보면 이제 과한 과민 반응이 나타나기도 해요. 일부 사람들은.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심각하게 오면 과호흡이나 그지 급성 쇼크로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죽을 뻔한 것 같진 않았지만 나도 나를 한지라 두 번째 때 경험했었을 때는 에이씨 내가 새우를 안 먹고 말지 이런 느낌으로 응급실에 가서 이제 고하고 이제 열심히 약 먹고 항히스타민제 먹고 좀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냐면 특정 A라는 물질이 들어왔어. 그 A라는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와 같은 그 1차 면역과 2차 면역에 의해서 뭘 만들었어? 항체를 만들었어. 그지? 형제세포가 열심히 항체를 만들었잖아. 근데 항체를 만들어서 세포 바깥으로 이렇게 분비시켜서 가지고 있을 거잖아.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누구의? 비만 세포에 처음에 그 A라고 하는 특정 물질에 대항한 형제세포의 항체 A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 비만 세포에 이 항체가 발현이 된 거야. A라고 하는 뭐에 대항한 항원에 대항한 항체를 표집할 수 있는 얘 자체가 이렇게 비만세포에 굉장히 다량으로 많이 이렇게 꽂혀져 버린 거야. 그래서 똑같은 A라는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그지? 1차 방어를 하겠죠. 식균작용. 그 2차 방어가 들어오기도 전에 왜 비만세포라고 하는 건 정찰병 세포라고 했었잖아. 거의 피부 밑에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정찰 기능을 하고 있는 세포들. 근데 거기에서 A라는 똑같은 놈이 또 들어오게 되면 이 새끼 또 들어왔다라고 하여 비만세포가 과하게 히스타민을 너무 많이 분비시켜버린 결과 과한 알러지 막 코 밑이 막 가렵거나 막 진물이 난 것처럼 막 콧물이 계속 많이 나온다거나 또는 또 심하게 되면 그 부분이 되게 부어오른다거나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 알러지 반응인 거예요. 처음에 그걸 먹었을 때는 똑같이 아까 1차 면역, 2차 면역 똑같이 아까와 같은 그 항원 항체 반응들이 일어나서 그죠? 형제세포가 그 항체를 만들어서 분비하고 그걸로 땡 끝나면 상관없는데 원인은 모르겠지만 특정 비만세포의 그 특정 A라는 항원을 인식하는 항체 표집 부분을 발현해서 계속 꾸준히 갖고 있어 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놈이 또 들어오면 얘가 막 비만세포니까 막 히스타민을 많이 분비해. 또 들어오면 히스타민을 많이 분비해. 그 히스타민 때문에 그 상처 부위로 이렇게 막 아군을 많이 동반시키고 혈류량이 증가되고 막 부어오르고 그런 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질환들이 알러지 반응입니다. 그죠? 번데기 알러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과 알러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냥 새우, 대급밥 머리 부분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거 그 정도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알러지 반응은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해서 특히 비만세포에 항원 표집된 부분이 이제 표출되어 있어서 다량의 얘를 분비시켜 버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여서 면역계가 자기 몸을 구성하는 세포나 조직을 공격하게 해버린 걸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원인은 몰라. 원인 모르고 이게 면역력이 너무 현격히 떨어져 버려서 그러니까 관절에 염증이 온 것들을 다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드셔서 관절을 워낙 연고를 많이 쓰시다 보니까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걸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해요. 연세가 있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는 무리하게 이제 운동선수들도 관절염이 많이 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왜냐면 워낙 많은 관절을 쓸 거니까.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면역 결핍, 면역계 이상으로 원인은 모르겠어. 내 면역세포가 내 거를 식세포, 내 거를 병원체로 인식해서 막 이런 식균작용을 해버리는 거야. 세포가 조직을 공격해버려서 염증들로 질환이 나타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그리고 후천성 면역결핍증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침투돼서 T림프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된 질환들. 이걸 우리는 후천성 면역결핍 질환,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 그래서 알러지랑 자가면역 질환 정도 여러분이 꼭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킥 부분이 항원 항체 반응이 확정된 ABOC 혈액형 판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복습을 잘 해오셔서 우리는 2월 첫 주 월요일날 그죠? 2월 첫 주 월요일날 한 번 더 볼 거고요. 그 다음에 2월 첫 주 마지막 금요일쯤에는 아마도 드디어 유전 단원 그죠? 대망의 4단원 염색체와 세포 분열 부분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꼭 복습을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끝!